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장님들의 질문들 중에서 원데이 세미나 또는 세미나 언제 합니까? 라는 문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요즘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마음에 세미나 와서 샤트도 배우고 싶고 또한 또 다른 것도 배우고 싶은데 재료를 좀 가서 구매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고 연락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이런 묘안을 생각해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스크 펜이라는 게 큰 거와 작은 거가 있는데 이걸 다 구매하기도 부담스럽고 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또 직접 와서 듣는 건 정말 좋죠. 당연히. 그래서 또 비용을 또 내고서 원데이 세미나를 듣기도 하는데 하지만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내고서도 듣기 힘든 요즘 또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패키지 구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패키지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100세트 정도 이번에 기획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패키지를 쭉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 샤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또 유튜버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 있어서 그냥 디스크펜 어디서 구입합니까? 라는 개인 문자나 전화 또는 뭐 카카오톡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사실 방송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색소가 있어요. 색소 있고 색소를 쓰는 방식에 대한 게 앞뒤 영문이나 한글 양쪽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스크 펜이 있습니다. 펜이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종류별로 다 넣어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 구성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아웃라인 테이프를 세트로 넣어놨습니다. 세트. 요즘같이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또 데몬스트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한 장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완전 세트로 총 6장이 있습니다. 이 6장 안에는 A형, B형, C형이 총 2장, 총 6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웃라인 테이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투명한 테이프가 붙어 있죠. 디자인을 뜨고 유수분을 제거한 다음 전체 라인대로 붙여서 디스크펜을 굴려서 넣는 방식에 있어서 라인 테이프입니다. 쓰는 방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펜인데 이 디스크펜을 이제 한 통씩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왜 종류별로 넣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더 꼼꼼하게 하자면 대자가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예, 소자, 대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쓰임새가 어떻게 씁니까? 작은 거는 어디에 쓰고 큰 거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는데 두 개 다 어딜 쓰든지 간에 쓰임새는 뭐 맞는 사람이 나 큰 게 맞아 작은 게 맞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요거는 꼭 눈썹을 써야 돼 이건 꼭 뭐 입술을 써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걸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한데 해보니까 두피나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큰 디스크가 또 맞기는 해요. 그건 또 저에 맞는 방식이긴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마다 쓰시는 분들은 저는 큰 것만 맞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헤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리카락이 말려서 뜯기는 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작은 게 꼼꼼하게 잘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일단 큰 게 좀 덜 아프고 그리고 헤어는 또 뜯기는 면들이 없기 때문에 큰 게 훨씬 좋더라라는 또 제 입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손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써보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드리는 건데, 2개를 그냥 넣어드리는 건데, 제가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색소, 샤트 색소랑 디스크펜 소자를 2개를 더 넣어드려요. 이유는 바이브레이션이 소자 중에서도 예전에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펜스를 잘 보시면 이거는 긴 거고, 그 다음에 펀칭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펀칭이 없어요. 펀칭이라는 게 구멍 홀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는 거는 기존 그냥 엠보드에다 끼워서 쓰시면 되는데, 스펜스가 짧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있는 것보다 없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호환해서 쓰시라고 제가 놓은 거예요. 디스크펜 비싼 건 다 아시잖아요. 뭐 이게 샤트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 수술용 메스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펜 자체만, 이 디스크 펜 있죠, 안에 있는 니들, 이 니들은 버리고 저는 이 스펜스는 따로 보관을 해놔요. 왜냐면 이렇게 엠보데라 그러죠 우리. 이 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펜스고, 이 스펜스의 역할이 바로 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 스펜스는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굴곡이 없는 이 디스크를 이 스펜스에다가 호환해서 써요. 네, 그 얘기를 차츰 제가 드리면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트 구성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색소 하나 드리는데, 색소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자면, 색소는 해외용 원료, 그러니까 안에 그 우리나라 원료로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료로 만든 거예요. 뭐 해외게 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런 거를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나오는 그 원료가 있고, 해외에서 허가 나오는 원료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색소가 국내에서 판매가 될 수가 없는 원료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국내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매를 안 하고 그냥 드리려고요. 판매 안 하고 비매품을 그냥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저도 뭐 해외로 빼면 되는데 굳이 제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샤트 전용 색소를 써서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죠. 샤트 전용 색소는 약간 좀 짙은 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짙게 남지는 않아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요령이 빨리 넣으시면 더 좋은데, 초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일반적인 막 머신처럼 양 조절이 잘 그 정도로 양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다면 사실 짙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샤트 색소 전용으로 쓰시는 게 효과적인 면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그냥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테이프가 총 6장 세트로 들어있죠. 시중에서는 지금 6장 정도 들어있고 세트면 9,000원에서 만원 정도 할 거고요. 국내 지금 국내 허가로 나와 있는 샤트 색소는, 판매가 허가 나와 있는 거는 가격대가 3만원대입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 펜조차도 저렴하지 않다라는 건 다 누구나 다 아실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 전부의 세트를 100세트 정도 해서 써보시고 선택의 폭을 다 느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거에 있어서 현명하게 하실 수 있게 펜대 빼고요. 펜대는 또 따로 전용 펜대거든요. 전용 펜대는 따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없어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서 제가 택배 포함해서 38,000원에 100세트만 풀려고 합니다. 써보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디스크 펜은 궁금하신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샤트에 대한 이런 롤링 방법은요. 앞으로 디스크 펜, 샤트라는 샤트 디스크 펜 말고도 샤트에 또한 또 하나의 기법을 만들어서 또한 또 이렇게 선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샤트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고가의 샤트 디스크 펜을 이렇게 패키지화 시켜서 100세트만 드리려고 합니다. 원데이 세미나를 못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나가시지 마시고 설명 듣고서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 같고요.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는 제가 향후 4월 달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꼭 연락 주십시오 하고서 기재된 이름 적어 놓으신 분들이 우선으로 최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원데이 세미나를 현재 4명에서 6명 이상 잡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인원은 이해력도 많이 부족하고 진도 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4명에서 6명 정도 맥심으로 할 거고요. 최우선 순위로 먼저 연락 오신 분들, 적어 놓으신 분들, 원장님들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적어 놨거든요. 그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4월부터 원데이 세미나 진행하는데 단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4월에도 상을 보고서 날짜 정한 다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스크 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패키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설명서거든요. 설명서. 네, 설명서 넣어놨고 색소에 대한 설명서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제 명함이랑 이렇게 패키지 다 있고요. 제가 전용 펜 때는 지금 현재 이거는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요거까지 넣게 되면 금액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이거 먼저 써보신 다음에 전용 펜대에다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용 펜대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엠보드에다 쓰셔도 됩니다. 우리 일반 엠보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엠보드에 여러가지 반용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기본 3가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크기 파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잖아요. 그죠? 이 파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파이에다가 고정하시면 큰 게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을 때는 반드시 이 뒤에 스펜스, 이게 스펜스라고 그러거든요. 토탈북에도 실려 있는데 이 스펜스라는 이 모서리를 통해서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니들 손상이 덜해요. 니들 쪽으로 꺼내시면 니들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꺼내야 되고요. 뜯을 때. 그리고 이 큰 거는 그냥 색소 주입구에다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기는 해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냥 색소 컵이나 색소 팔레트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 펜 안에 있는 꽃 모양처럼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꽃 모양처럼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진행되는 건데 예전에는 큰 것도 작은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있는 것만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스펜스를 잡고서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엠보드에다가 그대로 일자로 주입합니다. 그대로 직선으로 주입한 다음 돌리시면 돼요. 네, 디스크펜을 쓰다가 잘 돌아가죠. 그죠? 디스크펜을 쓰다가 락이 걸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색소를
쓰더라도 겨울철이나 건조한 시절 때는요, 이 디스크 팬에 있는, 이 팬에 묻어있는 색소가 어느 정도 굳어서 마찰력에 의해서 락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윤활제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윤활제 보통 왜 투명한 거 있잖아요. 색소에다가 그냥 섞어서 믹스하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제가 종류별로 많은데, 원장님들이 쓰시는 것마다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윤활제를 쓰셔도 되고, 샤트 색소는 샤트 전용 색소에 또 윤활제가 있는데 그게 성분이 또한 또 남다르게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샤트는 국내 색소는 지금 현재 다 시판이 끝난 거고요. 다시 재충전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무료로 하나씩 끼워드리는 해외 레시피로 제가 넣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굴려보는 거죠. 굴릴 때 제가 간혹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 자꾸 락이 걸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제가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저는 좀 믿고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이렇게 호미질을 하시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걸리죠.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스펜스와 이 표면이 수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별탈 없이 락에 걸리지 않고 색소가 잘 주입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색소를 제형을 잘 맞추어서 주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소자 얘기를 했잖아요. 소자가 지금 현재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거 없는 건데, 있는 거는 펀칭이 되어 있고, 펀칭이 되어 있으면서 스펜스의 길이가 길쭉해요. 길쭉. 근데 이건 스펜스가 짧아요. 두 개를 일단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뜯을 때 뒤축을 해서 뜯으셔야 니들 손상이 없다고 얘기 드렸죠? 자, 이렇게 하나 뜯었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없는 거 뜯습니다. 네, 바이브레이션 없는 거는 제가 스펜스를 뺄게요. 이 스펜스는 제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디스크 팬 자체에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아까 큰 디스크 팬처럼 꽃무늬처럼 이렇게 돌출이 돼 있고 모양이 올록볼록 돼 있어요. 그죠? 굴곡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바무소,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소자는 안쪽이 그냥 밋밋해요. 동그랗게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 있겠죠. 그죠? 당연히. 예, 안 되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피부가 요즘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부드럽게 들어가는 바이브레이션 없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 다 쓰고 나면 이건 버려요. 예, 일회용이니까 버리는데, 이건 어차피 엠보대처럼 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소독하고 삶아서 그대로 이걸 보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건 제 요령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아까 짧은 대에다가 엠보대에다 끼우셔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좋아서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끼우세요. 끼우시고, 전 전용 펜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는 또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엠보대라고 한다면, 일반 엠보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아요. 큰 거 끼우는 거나. 그냥 스펜스가 싱크로울만 잘 맞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돌리고 전용 쓴 데는 문제가 없죠. 예, 전용 펜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죠. 자, 그리고 전용 펜대다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싱크로울이 좀 맞겠죠. 여기다 끼우면 펀칭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홀더를 잘 맞추어서 볼트를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끼우면 눈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시는 분들 잘 끼우기가 힘든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자, 이렇게 꽉 조고
그런 다음 반대쪽 볼트를 끼워줍니다. 자, 위아래 끼워줘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서 네, 끼웁니다. 이게 장점과 뭐 장점만 얘기할 거예요. 단점이 없으니까. 장점은 초보분들이 일반적인 엠보드에다가 끼울 때 이게 아구라 그래야 되나? 이 싱크로율이 안 맞으면 락이 걸려요. 아무래도 스펜스가 휘어있거나 아니면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그러다 보면 주입을 할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근데 펀칭이 되어 있는 이 자체에서 알아서 딱딱 맞춰주니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아무래도 다 맞춰져 있으니까 기계와 단 이제 좀 뭐 눈이 정말 안 좋고 이런 거 맞추는 거에 대한 너무 귀찮음 아니면은 이렇게 또 하나씩 다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여기에는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가 또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는 약간 좀 비싼 편이고 근데 무게감이 어느 정도 묵직하기 때문에 주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좀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네, 이거는 이런 샘플 먼저 써 보시고 제가 이번에 패키지를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그 다음에 2개를 제가 더 넣어 드리고 아웃라인 테이프 그리고 색소까지 넣어 드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내 파는 색소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지금 현재 100세트를 풀어요. 세미나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세미나를 하게 되면 와서 직접 배우고 이렇게 사가져 가셔야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입장이죠 사실은. 근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큰 것도 써보고 싶고 작은 것도 써보고 싶고 다 써보고 싶은데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사게 되면 한 통씩 사서 다 하게 되면 이거 세팅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고 모르는 데 있어서 돈은 써도 되는데 모르는 걸 또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위험한 시기고 요번 달도 힘들 것 같고요. 네, 다음 달 말 정도 좋아지는 상황 봐서 네, 이제 그렇게 잡을 건데, 그때까지 원장님들이 먼저 써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연습도 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난 작은 게 맞더라, 큰 게 맞더라, 하실 때 더 추가 구매, 펜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현명할 뿐더러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있어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웃라인 테이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양쪽을 한번 다 끼워 볼게요. 2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재료비가. 원가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2개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웃라인 테이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 아웃라인 테이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웃라인 테이프는 반드시 처음에 유수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닦아내야 되겠죠. 클렌저, 닦는 클렌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닦아냅니다. 반드시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뜨죠. 디자인 펜으로 디자인을 뜬 다음, 아웃라인 테이프를 디자인에 맞게끔 넣어야 되겠죠. 일자고요. 일자 B형은 살짝 올라간, 그리고 C형은 더 곡이 많이 져있는 약간 좀 타원형? 둥근 눈썹? 아니면은 각진 눈썹을 표현할 때 아웃라인 테이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는 있지만 각진 눈썹도 가능해요. 이 틀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디자인을 뜬 다음 각진 눈썹을 만들어서 그려서 그 위에 가드라인을 잘 맞춰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총 6장인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제일 무난할 수 있는 B형을 하나를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뜯을 때는 그냥 뭐 찢어서 뜯어도 되는데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뜯어서 보이시죠? 이제 좀 찢은 데다가 놔둘까? 투명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한 쌍이죠, 한 쌍. 두 줄씩 한 쌍. 아랫선 윗선 디자인을 떴다 보시면 보통 이제 제가 손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미흡한 건 이해해 주세요. 디자인 떴어요. 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맞는 디자인으로 떠서 라인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밑선부터 먼저 붙이는 게 좋더라고요. 윗선, 아래선 상관없는데 반드시 유수분을 다 제거한 다음 살짝 디자인한 가드라인의 끝부분을 겨냥해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얹이듯이 붙이는 게 좋아요. 얹이듯이. 안쪽으로 붙이지 말고 바깥쪽 라인 쪽으로. 왜냐면 이 아웃라인 테이프가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굴릴 때 이 두께 때문에 로스가 생겨요. 폭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딱 치고 들어갔는데 떠있는 로스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한 1mm 정도 더 바깥으로 아웃으로 빠져서 붙여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써오신 분들이야 하면서 느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 만원짜리 아웃라인 테이프를 제가 패키지에다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웃라인 테이프는 경력자이신 분들도 써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좋다 하실 거예요. 약간 좀 바깥쪽으로 로스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붙였다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양쪽을 다 붙였어요. 너무 당기면서 붙이게 되면 이 살상이 울어요. 예, 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기지 말고 그냥 얹듯이 붙입니다. 얹듯이 살짝 얹어준다. 그런 다음에 꾹꾹 눌러줘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붙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웃라인 테이프 하나 망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우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색소. 이 색소가 안에가 지금 진공 포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런 케이스는 이 포장지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이 마킹 떼내시고 여기를 절단을 하셔야 되는데 부러뜨리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부러뜨리면 색소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튀고 난리가 나겠죠. 젖은 휴지 말고 이렇게 마른 거, 마른 티슈로 꼭다리 여기를 다 감아요. 네, 감고서 제끼시면 돼요. 앰플 따듯이.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하지만 다 진공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먼저 흔들어서 아래로 내린 다음 마른 티슈로 해서 잡고서 제가 하나 뜯어볼게요. 양쪽으로 딱딱 뜯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캡이 여기 있겠죠. 자, 깔끔하게 뜯겼죠. 자, 그런 다음 마킹 들어갑니다. 마킹 들어가고 요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고 흘리죠. 이 샤트를 쓸 때는 색소 컵을, 실리콘 전용 컵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색소 컵을 실리콘으로만 썼거든요.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실리콘 이런 좀 약간 말랑말랑한 거. 네, 이런 종류가 반지도 있어요. 반지가 좀 더 쓰기 편하겠죠. 반지는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이것만 준비했거든요. 방송에 제가 보면 파란색 반지, 분홍색 반지, 이게 반지 끼워서 쓰는 게 많은데 이런 조금 약간 충격을 가해도 니들 끝이 엣지가 손상 안 되는 요런 컵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소가 흘러내릴 때까지 자 이렇게 흘러내리죠. 자 그런 다음 캡을 열어줍니다. 캡 열고 색소를 짜줍니다. 작은 걸 쓰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한데 제가 큰 거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보여서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색소 주입구 있죠. 색소 주입구에다가 흘려서 그냥 끝을 짜서 이 상태에서 좀 굴려줍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이구 손등은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굴리는 모습만 좀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좋냐면 전체 다 묻혀져 있죠. 아웃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웃라인 테이프를 안 붙이면은 라인을 먼저 우리가 뜨면서 디자인을 뜨면서 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냥 아웃라인 테이프를 붙였을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되게 골고루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각도나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고요. 텐션은 이미 아웃라인 테이프가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텐션을 그냥 부드럽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 로스 되는 디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서 위까지 부드럽게 넣어주다 보면은 가드라인이 짙게 들어간다거나 또는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좀 적게 들어가는 양 조절에서 실패를 해서 한 부분만 피부가 손상이 많이 간다거나 얼룩이신다거나 그런 로스적인 부분들을 다 없애요. 그래서 아웃라인 테이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색소가 굳기 시작합니다. 보통 색소라는 게 40분 정도 지나면 이 산화가 되죠. 색소 나오자마자 사실은 산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고 산화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윤활제를 한 방울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트 전용 윤활제가 있거든요. 윤활제 투명한 건데 그냥 한 방울 탁 여기에다 떨어뜨려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굴려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소 컵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많이 믹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작은 부분도 이렇게 너무 푹 담궈서 삽듯이 뜨지 마시고요. 그냥 니들 끝만 살짝 묻혀갖고 굴려주시면 돼요. 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꼼꼼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그러면 작은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 거는 큰 거의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패키지를 만든 이유고요. 큰 거의 나름대로의 덜 아프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포도가 너무 부드럽고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있잖아요. 또 꼼꼼하게 처리가 되고 그라데이션 효과 그 다음에 표현력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저는 한꺼번에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큰 것도 사고 작은 것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세미나도 안 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말하기가 정말 한 번 제가 전화기를 잡으면 한 30-40분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럼 한번 써보시는데 두 개를 다 써? 그렇다고 제가 샘플을 하나씩 다 이거는 또 저에 대한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중간점을 만들다 보니 이번 패키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 테이프도 넣어드리고 싶고 서브로 넣어드리고 싶으니까 왜냐면 좋으니까 이게 샤트 디스크 샤트라는 이런 디스크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뭐 엠보? 머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웃라인 테이프거든요. 특히 디자인을 이쁘게 했는데 그리고 속도전에서 디자인을 이쁘게 했는데 바깥으로 다 나도 모르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손에 아직 덜 익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웃라인 테이프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엠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력에 있어서 좀 끝부분이 좀 뭉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건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과 그라데이션을 그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라고 그러죠. 마스킹 테이프의 역할, 복과실을 넣을 때, 복과실 왜 전체적인 그라를 넣을 때 마스킹 테이프를 쓰잖아요. 그죠? 마스킹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에 있어서 깔끔함,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들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웃라인 테이프인데, 요거를 그럼 또 내가 하나씩 넣어줘?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또 뭔 연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한 세트를 넣어드리고, 또 전용 색소도 한번 써보시라고 넣어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제가 뭐 해외로 보내면 상관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색소들이 많아요. 이것도 다 지금 현재 해외 상품인데, 제가 이번에는 요걸로 제가 넣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케이스도 뭐든 좀 다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개. 원래는 4개인데 2개는 서비스, 색소, 아웃라인 테이프까지 다 해서 택배비 포함 38,000원으로 제가 100세트 정도만 딱 준비를 해서 먼저 써보시고, 앞으로 샤트라는 이 컨텐츠를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레시피를 또 만들 거예요. 이게 잘 익숙해지면은 다음 걸 넘어가시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난 이제 원데이 필요 없어, 샤트 너무 쉬워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원데이 안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 보고서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러면 뭐 나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장님들이 유튜브를 보고 충분히 재료만 사서 하셔도 되고, 뭐 한 박스씩 사셔도 되고, 이 다음 콘텐츠에서 또 있어서 더 싸고 좋은 제품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원장님들이 얻어가는 게 많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 방법이 사실은 로스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원체 빠르고 쉽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일반적인 수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지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 땀 한 땀 들어가잖아요. 한 땀 한 땀 들어가잖아요. 그죠? 3알, 5알, 듀얼이나 18핀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속도전에서는 샤트 디스크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수지가 40분 걸린다 한다면 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분 안으로면 끝나요. 전체적인 베이스 까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수지가 하는 속도가 40분이라서 나는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해서 한 4번, 5번을 계속 다지면서 넣게 되면요, 피부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왜 물집이 생기고 색깔이 다 타각이 되고 왜 이렇게 색이 안 남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스킬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온데이 세미나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빠르시고 조금 약간 감각을 연구를 하신다면은 샤트 디스크로, 샤트의 방법으로 10분 안에 끝내고 자연스럽게 끝내고 색빠짐은 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 있는 거는 텐션, 각도, 색소의 제형,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샤트 스킬은 사실 이게 다예요. 디자인, 그 안에 디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거죠. 디자인이야 엠보든 수지든 머신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디자인은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웃라인 테이프까지 다 붙여가지고 완벽한 스킬을 딱 집어넣는데 디자인이 잘못됐어, 안 빠져.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은 기본입니다. 그죠? 제가 다 넣지 않을게요. 내가 손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들 뭐 난리가 났는데, 일단 좀 닦을게요. 자, 금방 이렇게 흡착이 돼버렸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문대서 씻어야 됩니다. 네, 안 지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금방 또 올라와요, 색이.
빨리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기울여서 들어가고, 샤트는요, 지금 당장 탁 집어넣고 확 올라오지 않아요. 한테 얘기할 때 다음날까지 색이 올라오는 것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과하게 넣으면 안 돼요. 적당량 넣고 발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너무 새카맣게 올라와서 어떡해 라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과하게 집어넣어서 그래요. 흡착은 하되 다음날 더 많이 짙게 올라옵니다 라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그냥 시술하고는 조금 다르게 발색이 더 오랫동안 차고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특히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펜이잖아요. 네.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마취제 안 써도 됩니까? 어떤 분은 써야 되고 어떤 분은 안 써야 돼요. 왜냐면 아프신 분들은 아무리 샤트 디스크 펜이라도 아플 때는 아파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는 신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펜이 알아서 해주는, 마취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개념 대중이 없습니다. 그건 아실 분들은 하셔야 되고, 굳이 아프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요령껏 하시면 되는 거고, 앉아서 충분히 가능하고, 아웃라인 테이프 발라서 디자인만 이쁘게 나온다면 아웃라인 테이프 바르고서 완성도 있게 끌어내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앉아서 할 때는 특히나 더 테이프 바르고 다 끝나고 나면 착색 15분 정도 충분히 하시면, 스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약간이라기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스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도 하시고 어느 정도 임상을 나오신다면 충분히 6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이거 다 쓰고 나서 제가 아까 또 그냥 버렸어. 버리지 마시고요. 스펜스는 이 펜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버리시면 돼요. 요것만 디스크만 버리시고, 제가 2개 서비스로 드렸던 2개를 끼워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잘 삶아서 소독해서 말려서. 펜 때도 그러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써서 활용을 하신다면 제가 서비스로 드린 바이브레이션 없는 2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서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미나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벤트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지가 지금 2달이 됐거든요. 2달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검색을 해주시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토탈북을 사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구독자 아직은 2,000명이 좀 더 있어야 2,000명이 되지만 구독자가 또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 감사합니다.